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나를 알리는 간판의 역할로서 나를 브랜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너가 조금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너가 내 블로그에서 다른 글도 보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광고주 측에서 이 블로그 주소에 있는 네이버 아이디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걸로 주소를 바꿨을 경우 광고주 측에서 보내는 메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이건 우리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설정인데요. 내가 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출처가 자동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우리가 똑같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글을 썼는데도 누구는 점수를 더 받고 누구는 점수를 덜 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잘 세팅하셔서 블로그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올 거고요. 블로그로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페이지당 글을 1개로 설정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중요해요. 블로그 성장에 되게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라는 개념인데요. 체류 시간은 몇 초를 더 머물렀나, 그리고 페이지 뷰는 다른 글도 보고 갔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통계에 이렇게 들어가면 순 방문자 수와 조회수라는 게 있어요. 순 방문자 수는요, 우리 블로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진짜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고 조회수는 이 들어온 사람이 다른 글도 조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조회수는 더 늘어나겠죠. 순 방문자 수보다 조회수가 더 많은 블로그가 정상이고 건강한 블로그예요. 만약 순 방문자 수가 797명인데 조회수도 797이다. 들어온 사람이 딱 진짜 그 글만 보고 나간 그런 글이 되는 거고, 근데 조회수가 2배나 높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은 꼭 더 보고 갔구나. 이 블로그는 매력적인 블로그구나. 이렇게 네이버가 인식을 하고 우리 블로그 점수 상승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 뷰가 10개로 되어 있어요.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이 내 글을 10개나 봤는데도 나는 페이지 뷰가 하나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10개를 본 블로그임에도 누구는 점수를 더 많이 받고 누구는 굉장히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블로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당 글은 1개로 해놓으시고요. 이제 카테고리 설정이에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또 추가된 거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드래그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중간에 구분선을 추가해서 좀 더 깔끔하게 구분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버리면 한두 개 카테고리만 계속 글이 무분별하게 쌓이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폴더 정리 안 된 컴퓨터처럼 지저분하지 않게 우리가 블로그 운영 목적에 맞게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벤치마킹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나랑 비슷한 결의 블로그를 찾아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되는데요.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블로그 차트에 들어가시면 테마 차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의 주제를 가지고 잘하는 블로그들을 찾아서 카테고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페이지 뷰 수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결의 글들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어 놨을 때 이 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같은 결의 글을 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글을 다 봤어요. 맨 아래에 창업 이야기라는 카테고리 글이 나와요. 그러면 창업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아래의 글을 보고 마음에 드는 또 다른 글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같은 결의 글들을 모아두는데 카테고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몇 개를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C랭크 전문성을 생각해서 주제 하나만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주제를 다 다루고 방문자 수를 높이는 걸 선호하시는 블로그 강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시겠고, 그런데 사업체 운영을 하신다 하시면 당연히 그 사업체에 맞는 주제 하나만 선택하셔서 그쪽으로 전문성 있는 글을 쌓아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브랜딩하기 위해선 꼭 포함되어야 하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소개와 나의 생각, 경력, 철학, 브랜드 소개 카테고리가 필요하고요. 나의 연락처 또는 비즈니스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 창구까지 열어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정보성 글인데요. 나는 이런 전문성이 있어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정보성 카테고리 하나 하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홍보성 카테고리 하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내 서비스를 받고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성공 사례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그 후기 또는 포트폴리오라는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일상의 카테고리를 또 만들 수도 있는데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때는 괜찮지만 내 사업체를 만들 때는 이 사업과 연관된 일상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일상은 적지 않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는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글이 없는데도 그 카테고리가 살아있을 때 카테고리 누르면 아무 글이 없어서 뭐야 왜 아무 글도 없네? 실망감을 안겨드릴 수 있으니까 글 개수는 표시를 하는 게 좋고요. 또 공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주제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걸 미리 분류를 해두면 내가 글을 쓰고 발행할 때 항상 주제를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카테고리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주제가 분류되니까 주제를 2번 분류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 보기는요, 앨범용으로 해두는 게 좋아요. 이거는 블로그용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앨범용으로 해놔야지 썸네일을 만들어서 무슨 글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용으로 해놓으면 그 글에 들어갔을 때 딱 그 글만 보이거든요. 다른 글은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앨범용으로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글이 하나도 없어. 너무 휑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블로그용으로 하시고 글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앨범용으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요. 썸네일 비율은 정방형이 있고 원본 비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모두 일관되게 정방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썸네일을 따로 제작하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만 한다. 그러면 그 정방형이 아닌 사진일 경우에는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원본 비율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깔끔하게 정방형으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목록 보기는요, 전체 보기를 선택하고 목록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5줄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볼만한 다른 글이 있구나, 제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목록을 열어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메인 주제가 만약에 육아 결혼이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블로그에서 대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세요. 메뉴 글 관리에서 상단 메뉴 설정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대표 메뉴를 프롤로그로 하셔도 되고 블로그로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깔끔하게 다 끄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표 메뉴에서는 내 글이 한 10개, 20개가 모인 후에 프롤로그로 하시면 되세요. 홈페이지처럼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그런 글들만 더 노출시키고 싶을 때 프롤로그로 권장드려요. 내가 아직 글이 없다. 그래서 글이 없는 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하시면 블로그를 대표 메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꾸미기 설정을 할 거예요. 이제 이거는 디자인적인 부분이어서 개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깔끔한 이런 다큐멘트라든지 아니면 세부 디자인 설정이 들어가셔서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따로 그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세부 디자인 설정 타이틀에 들어가시고요. 사이즈 있죠? 여기 최대는 600이에요. 저는 320으로 해서 이거를 따로 만들었어요. 각자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하셔서 타이틀에서 파일 등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틀을 이렇게 따로 제작을 하려면 배경색은 그냥 화이트로 하는 게 글을 읽기에 깔끔해 보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이제 레이아웃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 때 이걸 많이 쓰시고 아니면 이것도 많이 쓰세요. 여기에 있는 위젯은 깔끔하게 다 꺼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은 글 영역은 보통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글이 넓지 않고 보통으로 좁았을 때 사람들이 보기 더 편하고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글 영역은 보통으로 해놓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를 알리는 브랜딩 그리고 상대가 조금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세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팅은 배려다. 어떻게 하면 독자가 한 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로그명을 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손쉽게 다른 글들을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을까? 썸네일을 앨범형으로 만들고 카테고리를 정하는 등등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누가 더 깊이, 누가 더 많이 고객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느냐 이게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군가를 더 편리하게 해주고 더 도와주려고 생각할 때 그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도움이라는 거는 진짜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주는 게 도움이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고민일까? 내 독자는 뭐가 궁금할까? 나는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상대가 내 의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등등 더 깊이 있게 고민할수록 좋은 마케팅 소양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자를 배려할 수 있지? 독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랑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케팅적 소양을 한번 키워봐요. 저도 여러분을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